우리는 한문 문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한문은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문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중국어와는 또 다릅니다.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국어도 잘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중국인들은 한문을 전혀 모릅니다. 중국인도 잘 모르는 한문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한자는 한나라 시대의 문자라는 뜻인데 한나라 시대에 와서 지금의 한자 모양이 갖춰져서 한자 한문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한문은 중국어와는 그래서 다릅니다. 일단 모양부터가 다르고 한문과 중국어는 문법 체계도 다르고 문법 체계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새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문은 고대 중국어이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와는 달라서 중국어가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어를 한다고 한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의 중국인에게 한문을 보여주면은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대 중국어인 한문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전부터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들은 한문을 차용해서 기록해 왔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과 글의 역사는 한자, 한문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자가 존재하지 않은 채 한문을 사용하였다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마저도 비주류 문자 취급을 받아왔고 여전히 공식 문자나 한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문이 폐지되고 한글이 공식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였습니다. 한글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5000년 중에서 4900년이 한자가 주류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언어와 문화에는 한자와 한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반 이상이 한자어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도 대부분 한자입니다. 일상생활과 학습, 직업, 업무의 그 문해력에 크게 좌우하는 것이 한자어인 셈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한자와 한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자,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어렵게 습득을 했습니다. 즉, 수백 번 익힘으로써 물리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쁜 시대에 그때의 학습 방식만으로는 한문을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문법부터 익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사람들은 지금의 문법처럼 품사나 성분을 세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명사, 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어조사인 허사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기가 매우 어려웠지요. 부분별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100번을 읽어서 비로소 이 어조사인 허사가 통해야 물리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한문 품사에 있어서 통일된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 한문 학자들도 대략 10개 정도 품사를 각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해서 한문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적어도 기본 문법은 알아야 문장 해석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초심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문 문법 강좌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지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라는 것은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그 어떤 대상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죠. 상대방이 일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금지문은 금지나 명령의 구실을 하는 품사이면서 주로 부정의 뜻을 가지는 이 금지사를 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없을무, 말무, 말물, 말막, 안일비 이런 게 이제 금지사로서 쓰이고 있어요. 이게 통상적인 말이나 글에서 쓰이는 금지문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경구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필품행 무감자전이라. 자, 사필품행 이일사자, 필은 반드시, 일은 반드시, 품행 여줄 품자입니다. 여쭈어서 행할 행자, 행동을 하고 여쭈어서 행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감자전이라. 여기서는 없을 무가 아니라 말무로 해석을 합니다. 말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야. 감히 감자, 감히 하지 마, 뭘 하지 마냐. 스스로 자자, 오로지 전자. 이 오로지 전자는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일은 반드시 여쭈어보고 행동을 하고 감히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 이거 사자소학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항상 여쭤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분무구다라. 분무 어머니 모자가 아니라 이것은 말 무자입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 그 말이에요. 나눌 분자. 나눌 때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 무자니까 구다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뭘 많이 마늘 따자. 그러니까 나만 많이 갖겠다고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누라는 얘기예요. 나눌 때 많기를 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형수체가요 막감항노라. 형수, 형이, 수는 이거 비록 숫자죠. 형이 비록 책망할 책자, 꾸짖을 책자, 꾸짖더라도 누구를, 나를, 형이 비록 나를 꾸짖더라도 막감항노하라. 막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 막자. 감히 감자, 반항하거나 대들거나 그 말이에요. 로 성내지 말라. 성낼 노자. 그러니까 형이 비록 나를 꾸짖더라도 감히 항거하거나 반항하거나 성내지 말라. 형은 형으로서 항상 공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부 사자소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문 첫째. 기소불욕은 물시의인이라. 자, 기소, 자기, 몸기자니까 자기가 어떤 뭘 바라는 바인가, 불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욕심은 하고자 할 욕이니까 원하지 않는 것, 불욕은. 원하지 않는 바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물시의인이라. 물은 여기서는 말물자니까 하지 말라. 금지사지요. 시는 여기서 베풀 시자인데 시키다는 뜻으로서 이 사역동사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시키지 말냐. 어라는 어조사가 나와 있죠. 전치사 역할하는 내게, 누구에게, 남에게 그 말이에요. 인자는 사람 인자는 남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해석을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기소불욕,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물시의인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문의 앞에 물자를, 그 두 번째 구문 보니까 말물자를 썼잖아요. 금지구실을 하는 말물자를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진리를 여기서는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것 봅시다. 부모 사여든 무력물태하라. 자, 부모님께서 시키거든. 불일사자. 나를 부리거든 말은 시킨단 말이에요. 나한테 무엇을 시키거든. 무력물태하라. 물자가 두 개가 나왔죠. 물역, 거스릴 역자, 거스리지 말고 물태하라. 게으를 태자, 게으르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금지를 나타내는 말 물자를 두 번이나 사용해 가지고 거스르거나 부모님께
게을리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예문 세 번째가 되겠네요. 소년이로 학난성이니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이게 많이 쓰는 말이죠. 소년, 젊었을 때 소년은 이로 시울 이자 늙을 자 쉽게 늙으나, 자 소년은 늙는 것은 쉬우나 그 말이야. 학난성이요, 학난 배우는 것, 배우는 것은 어려울 난자 이룰 성자, 배우는 것은 이루기가 어려우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을 봅시다.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일촌 한 마디촌자죠. 그러니까 한 마디라는 것은 순간을 얘기해요. 한 순간의 광음, 빛광자 그늘음자, 이것은 지난번 나왔죠. 시간이란 뜻이라겠죠. 세월이니 시간이니. 그러니까 한순간의 시간은 불가경이라. 불가, 이건 가의 반대니까 불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경은 가볍게, 가벼울 경자, 가벼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소년은 늦기가 쉽고 배우는 것은 어려우니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불가가. 그러니까 이 배움 어려움을 그 시간 소중함과 연결을 시켜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금지 부정사 불가라는, 하지 말라는 금지 부정사를 활용한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정 물탕기하라. 이것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허물과자지요. 잘못이 있으면, 여기는 고측자는 면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물탄개라. 이제 여기 물이 나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금지사가 나와 있어요. 물탄개하라. 타는 거리낄 탄자, 개는 고칠 개자.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이 허물이나 잘못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저지를 수 있지만은, 그걸 잘못이란 걸 알았을 때는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물자 금지사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임제 무구득하여, 임난 무구면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제 무구득하여, 임제 임할 임자 재물제자, 재물에 임해서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재물을 보면은 무구득하고, 이게 무도 여기서는 없을 무자가 아니라 말 무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 금지사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 구차할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차스럽게 얻을 뜻자, 구차스럽게 얻지 말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임난 무구면이라. 임난 어려움에 처해서는, 임은 임해서는, 처해서는, 어려움에 당해서는, 자, 무구면이라. 하지 말라. 여기 또 무가 말무자가,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구차스럽게 면하려 하지 말라. 면할 면자.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재물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말 것이며, 어려움에 처해서는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말라. 이 두 구문이 두 개가 된 이 문장은 이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봤을 때는 그것을 얻는 것을 정당한지 따져볼 것을 강조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딪혀서 그냥 뚫고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지문까지 해서 문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